자, 갑시다. 철학 지문이고요. 네 단락으로 돼 있네요. 그럼 마지막 단락에 요약 결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문제를 잠깐 볼게요. 1번. 목적이 뭐냐?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냐? 글 쓴 필자가 왜 이 글을 썼냐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저자가 러셀의 철학에 대해서 러셀이 뭔가 정의를 하고 있나 봐요. 러셀이 철학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러면 러셀이 철학을 정의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 문제를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1번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번 문제가 뭐야? 러셀에 대한 철학의 정의가 나오죠. 그러면 러셀이 왜 나왔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아무튼 이 글은 철학을 정의하는 글이다라는 걸 문제를 통해서 조감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철학은 신학과 비슷하대요.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즉, 뭐뭐 때문에. 그러면 이 글에서 철학과 신학의 유사점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신학과 과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신학과 과학은. 자, 4번 문제 보세요. 철학은 과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철학과 과학의 비교점도 나오겠네요. 원래 철학과 신학은, 신학과 과학은 반대 개념이죠. 그런데 철학과 과학의 특징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치? 또 비슷한 점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신학과 과학의 반대 개념. 3문단에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서 철학과 과학의 비슷한 개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지금 조감을 먼저 하는 거야. 자, 5번 문제 볼게요. 저자는 암시하고 있어요. imply라는 거는 infer는 한 번 뒤집은 거고 imply는 요약 결론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시하고 있어요. 철학을 공부하는 한 가지 이점은 advantage, 이점이라고 했으니까 저자는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겠네요.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겠죠? 그럼 이 글이 주제는 문제를 통해서 잡혀졌네. 철학의 중요성이네요. 그치? 자, 볼게요. 자, 철학은 어려운 단어예요.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정의하지 않겠어요. 이건 아니죠. 정의하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글을 쓸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A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해요? 전설에 따르면, 들은 바에 따르면, 또는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든 A를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철학은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든 이 글은 철학을 정의하는 글이구나라는 걸 알아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러셀이 아까 나왔나 봐요. 자, in part, 전부는 아니지만 이란 뜻이죠. 부분적으로라는 얘기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뭐 때문에 정의를 못 내느냐? 그것은 다양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에게 철학은 너무도 다양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내 강의의 철학은 강사마다 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호떡을 만들 때도 호떡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죠. 다 다르죠.
자, 러셀! 왜 나왔어요? 러셀? 러셀이 누구예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또는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이름 나오면 다 전문가야. 전문가를 동원한 이유는 뭐예요? 네가 이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는 이상 반박이 불가능해요. 받아들여라 이거야. 자, 그럼 러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철학을 정의하겠네요.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쓴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용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저 작가인데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그것은 철학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다 인터메디어트한 어디 사이를 신학과 과학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뭔가다.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은 서로 반대잖아요. 그지? 요 중간에 뭐가 있다? 철학이 있다. 어딘가에. 그게 여기 신학에 가까울 수도 있고 과학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 있는 거다. 자, 이것은 매우 간결하지만 꽤 adequate, 충분한, 적절한 정의다. 그럼 이건 뭐예요? 러셀이 철학에 정의한 것에 대한 필자의 평가죠. 좋다. 자, 그래서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go into, 상세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세히 들여다보는 거야. 그치? 상세하게 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Some detail. 자, 그러면 이제 철학에 대해서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철학은 반은 신학이고 반은 과학이에요. 그러나 철학은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야.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닐 때도 있다. 그것은 신학과 같다. 자, 형광펜 칠하세요. 이렇게 신학과 같다. 자, 이제 철학이 신학과 왜 같은지를 설명하네요. 자, 뭐 때문에, 인데, 뭐뭐라는 점에서, 즉, 뭐 때문에, 그것이 철학이 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페큘레이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생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definite, 어떤 명확한 지식이 얻어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다루기 때문에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자, 이렇게 뽑으세요. 형이상학이라고 쓰세요. 과학은 답이 있는 걸 다루는 걸 과학이라고 해요. 답이 있는 걸. 그러면 철학은 그 인터넷이 끊겼다. 다시 녹음은 이어집니다. 자, 다시 할게요. 과학은 답이 있는 것을 다루는 거야. 그럼 답이 없는 것, 나머지는 철학이 다루죠. 그죠? 답이 없는 걸 다루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식은 답이죠. 그러니까 답을 얻을 수 없는 거. 얘를 형이상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 형이상학,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거죠. 아,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자, 철학과 신학의 공통점 쓰세요. 옆에다가 공통점 형이상학을 다룬다. 명백한 답이 없는 것들이죠. 형이상학은. 이게 공통점이네요. 신학과의 공통점. 자, 퀘스천이 있다. 어떤 퀘스천? 인간을 위한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라는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겠죠? 그쵸? 난리지가 없는 질문이겠죠? 이런 질문은 본질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다. 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양하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일문단에서 얘기를 했잖아. 자, 신학은 빌드온, 근거한, 전통과 권위에 근거한. 얘가 뭐예요? 기독교의 권위와 전통이겠죠? 이런 신학은 지적해준다. 길을, 방식을, 삶의 방식을 지적해준다. 그리고 어서트, 거침없이 주장하다. 주장하다. This is it. 디스이지 뭐예요? 알게 뭐예요? 전통과 어서러티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그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를까요? 하나님 믿으면 돼. 왜 저는 돈을 잘 못 벌까요? 하나님 믿으면 돼. 디스이즈 예. 기독교 교리만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읽었으니까 여기에서 this is it에다가 형광펜 칠하세요. 형광펜 칠하세요. 그리고 도그마 동그라미 화살표 연결하세요. 도그마가 뭐야? 교리잖아. 종교적 교리. 독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도그매틱이죠. 독단적인. 그러니까 독단이 뭐야? This is it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학적 대답을 받아들인다면,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기독교의 독단과 전통을 신학적인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괜찮아. 예수 믿어. 올 다음에 아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의 마인드에 S 붙었네요. 더 마인드. 마인드는 뭐예요? 마인드는 마음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심장이 아니야. 머리예요. 그래서 더 마인드 하면은 지성인이야. 마인드가 좋아야 된다. 머리, 생각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성인들은 뭔가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은 however,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그게 뭔데? 받아들이는 것이 뭘 받아들여? 온 전면부 삽입이죠. 신앙의 근거에서 종교의 대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씨발 뭘 자꾸 믿으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봐야 믿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턴, 투, 뭐야? 룩, 투, 리조트, 투, 해브리코스, 투. 얘가 다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의지. 그래서 어디에 의존하다. 달려있다. 디펜드 온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턴 투 나오면 문제의 보기로 룩 투 나온다고.
그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아마도 철학에 의존할 거예요. 자, 그럼 철학과 신학의 차이점은 뭐야? 공통점은 형이상학을 다룬다? 다른 점은 독단이죠. 신학은 독단, this is it이라고 하고 철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유연하겠다는 얘기야. 독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철학은 유연하다. 그래서 철학과 신학의 차이점. 그래서 철학은 유연, 신학은 독단.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3문단 가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자, on the other hand 언제 쓴다? 첫째,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 된다. 앞에서 한 얘기 하면 안 돼요. 둘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 셋째, 그러니까 앞문장과 이문단과 삼문단에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된다. 주제가 뭐예요? 철학은 신학과 과학 그 사이 어딘가다. 그치?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철학은 part away with, part ways 안 써도 돼요. part with, part가 뭐야? 부분 부분으로 나뉘는 거잖아. way, 길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누는 게 part with입니다. part way with 써도 돼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유산을 시켜야 돼. 그것도 part with야. 수아가 유부남을 사랑해요. 유부남 말고 그러면 20살 어린 남자를 사랑해요. 대체 존재하지 않. 그런데 집에서 너무 사랑하는데 집에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 그것도 파트 위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다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철학은 신학을 왜 너무 독단적이야? 유연하지 않아.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웨이스 사이가 멀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요. come close to 어디 가까이로 가요. 어디에? 과학 가까이에 갑니다. 자, 여기에서 또 형광펜 칠하세요. come to science. 이제는 과학에 들러붙는 거야. 포인 그것에 관해서 이게 그것은 뭐겠어 그러면 과학이겠죠. 이렇게 요 콤마 찍고 포니까 왜냐하면이네. 왜냐하면 과학은 호소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성 동그라미 치고요.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적 권위, 독단이죠. This is it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 씁니다. 지우고 갈게. 철학과 과학의 공통점, 이성에 호소한다라는 얘기네요. 의존한다, 이성에 의존한다. 이렇게 쓸게요. 이성. 종교적 권위라기보다는 오히려 러셀은 maintain that 주장하다죠. 주장하다에서 주장하다 대절에 원래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쓰잖아. 그런데 maintain은 그냥 시제를 가진 동사를 씁니다.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쓰지 않아요. 왜? 정말 맞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모든 명확한 지식은 과학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야? 모든 명확한 지식은 과학에 속해 있다. 알게 뭐예요? 이성. 이성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데디아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도구만은 무엇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서패스, 넘어선 명백한 지식을 초월한 모든 종교적 교리나 교조와 같은 그런 도구만은 신학에 속한다. 자, 뭐 사이에? 신학과 과학 사이에 그러나 뭐가 있다? 자, 지금 뭐하고 얘기하냐 봐봐. 러셀은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모든 명확한 지식은 과학. 됐죠? 도구만은 신학. 지금 무슨 얘기해야 돼요? 철학 얘기해야죠. 그러면 그러나 노맨스 랜드가 있다. 그럼 얘는 뭐야? 철학 얘기해야 되니까 철학이겠죠. 노출되어져 있는 거야. 공격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양쪽으로부터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쪽은 뭐야? 과학도 공격하는 거고 신학도 공격하는 거야. 그치? 거기에 노출되어진 게 있는데 그게 철학이다. 자, 철학이 양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어. 자, 그러면 노 맨스 랜드 뜻 이건 무조건 철학이야. 내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 뜻습니다.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어요. 좋은 뜻은 완충지대. 우리나라의 완충지대는 DMZ죠.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같은 거죠. 그치? 전쟁도 안 일어나고 서로 안 건들고. 자, 마이너스 이글 불확실함, 애매모호함. 누구의 땅도 아니잖아. 비무장지대는 북한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그냥 멀끄러미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그래서 불확실함, 애매함. 아무튼 여기서는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이러한 노맨즈 랜드가 여기 철학이라고 써 있네. 굳이 안 써줘도 되는데, 그죠? 노맨스 랜드. 누구의 땅도 아니다. 철학도 아니고, 아니, 왜 안 해? 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철학은 시도예요. 대답하려고. 뭐를 unanswerable한 퀘스천. 형이상하 그쵸? 누가 하죠? 신학이 하는 거죠? 신학과의 공통점이죠. 뭘 통해서 그런데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완충지대, 노맨스 랜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로지컬 리즈닝, 논리적인 추론, 과학이라고 쓰세요. 니 사용된다.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한 곳, 형이상학, 신학. 지금 계속 신학과 과학 사이 어딘가 막 섞어 놓은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은 아마도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대답도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답이 없는 것을 다루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르칠 거예요. 사람들에게 살도록 가르칠 거예요. 어디 안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답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답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교회 가잖아. 교회 안 가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무엇에 관해서 어떤 대답, 대답. 뭐 없는 대답에 관해서. 뭐가 없어? 마비되는 거죠. 주저함에. 주저함에 마비되는 것 없이 나 어떡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하지? 나 망했어. 어떡해. 아무것도 못하겠어. 죽어버려야지. 이렇지 않고도 철학을 하면 그치? 교회 안 가도 뭐 이러면 대부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또는 뭐 없이 해야만 하는 것 없이 의존해야 하는 것 없이 교회의 가르침, 독단, 기도 이런 거 없이도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야. 철학이. 자, 이것은 철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오늘날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철학이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해라!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철학해라. 자, 문제 이제 풉시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뭐야? 철학해라. 정답 뭐야? A번. 용어, 얘가 뭐겠어? 철학이죠. 필라소피. 필로소피. 그치? 필이 뭐예요? 사랑이죠. 소피가 뭐야? 학문이죠. 학문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용어, 철학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저자 러셀은 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concise, 간결하지만 adequate, 적절하다. 그치? 러셀의 정의는 간결하고 적절하다. 패러프레이징 한 거고요. A번 쓰면 최악의 답이죠. 그치? 자, 3번. 저 철학은 신학과 어떤 점에서 같을까요? 둘 다 믿음을 요구한다. 철학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신학만 요구하는 거고, 과학적 방법을 거절한다. 이런 얘기 없고요. 그쵸? 불확실성을 다룬다. 권위에 의존하는 건 신학이고요. 자, 4번. 철학은 과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룩투 같은 말이 본문의 턴투죠. 이성에 의존한다. 그죠? 나머지 보기 안 봐도 되고요. 5번 문제 볼게요. 저자는 자 철학을 공부하는 이점은 뭐야?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정답 B번. 그죠? 뭐 없이 오버커밍 되는 것 없이. 여기서 뭐야? 데스파이어가 뭐야? 절망이죠. 얘가 뭐 헤지테이션이겠죠. 본문에서 헤지테이션. 얘가 패럴라이즈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겠죠. 그래서 정답 B번. 됐습니까?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